안녕하세요. 신년 특집 복지를 말한다 박마루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번에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에서 집행위원으로 당선되셨고요. 우리나라 장애인 스포츠를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신 분입니다. 잠시 후에 그분을 만나보겠습니다. 2013 평창 스페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나경원 위원. 최근 국제패럴림픽위원회 집행위원으로 선출. 국내 인사가 당선된 것은 역대 세 번째. 전체 출마자 가운데 1위로 선출된 나경원 집행위원. 그녀가 생각하는 장애인 체육에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들어본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반가운 얼굴 보니까 정말 많이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나경원 집행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또 당선도 축하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볼 때도 여러 언론에서 소감을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복지TV에서 소감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IPC 집행위원 당선된 것은 제 개인의 일이 아니고요. 네. 저희 대한민국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도 같이 축하해 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런 IPC 집행위원으로서 국제장애인 스포츠계의 발전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서 또 대한민국의 스포츠 외교에 있어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어떤 곳입니까? IPC 그러면 IPC가 뭐지? 막 이러실 네. 거예요. 인터내셔널 패럴림픽 커미티인데요. 올림픽은 IOC가 주관을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올림픽 끝나고 한 달 있다 하는 패럴림픽은 IPC가 주관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IPC에서 하는 일은 결국 국제적인 장애인 스포츠의 각종 룰을 규정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패럴림픽이라든지 각종 장애인 국제 경기 대회의 여러 가지 또 룰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네. 결국 장애인 스포츠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IPC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많은 분들도 시청자분들도 우리 나경원 우리 집행위원님을 응원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요, 사실 제가 뒷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 그 그리스 아테네에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을 뽑는데 24분이 나왔는데 또 10분을 뽑는데 그 중에서도 1위로 당선됐다며요. 저는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비결이 있습니까? 이번 선거 제일 어려웠습니다. 제가 네. 정치인으로 많은 분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선거 여러 번 했었는데요. 각종 선거 중에서 이번 선거처럼 열심히 한 선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솔직히 자백하자면, 네. 한 2달 반 정도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요. 전 세계에 정말 각국의 중요한 분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네. 근데 워낙 일정은 짧고 네. 또 만나야 될 분들은 많아서요. 어떤 경우는 한 국가 그러니까 저희가 유럽과 북아프리카 출장을 갔을 때는요. 네. 한국과 체류 시간이 한 17.5시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했는데요. 네. 결국은 맞춤형 선거 전략이 저는 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선진국 또 저개발국이 원하는 것이 또 달랐고요. 네. 또 동계 스포츠에 강한 나라와 또 하계 스포츠에 강한 나라가 또 달랐습니다. 그래서 네. 맞춤형 선거운동을 했던 것이 주요했던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역시 정부와 우리 대한장애인 체육회를 비롯해서 네. 모든 분들께서 또 기업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으로 도와주신 것이 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외교부의 또 해외 공간에서 네. 정말 각국의 장애인 체육회장과 밀접한 또 여러 가지 대화와 또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네. 앞으로 한국의 어떤 외교에 있어서 이 장애인 스포츠 외교에도 우리 해외 공간이 앞장서겠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요. 네. 아마 또 이제 그것을 실천하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면이 모든 분들이 합심해서 도와주신 것 그리고 맞춤형 선거 전략 이런 네. 것이 제가 1등한
그런 비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략을 정확히 해줘서 예. 결국 맞춤형으로 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 예. 평상시 우리 나경원 의원이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정치할 때보다 정말 더 치열하게 했습니다. 아니 막상 가서 보니까요. 네. 선거가 쉬운 선거가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제가 스페셜 올림픽을 주관하기는 했지만 스페셜 네. 올림픽과 패럴림픽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국제 패럴림픽계에서는 제가 새로운 얼굴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들도 다 열심히 그동안 뭐 정말 수십 년 동안 활동해 오신 분들이 계신데 갑자기 새로운 얼굴이 나타나서 집행위원회 하겠다고 하니까 네.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에 뵈면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국내 장애인 체육계에서 했던 일이라든지 이런 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해서 마음과 마음으로 다가갔더니 또 네. 모두들 마음을 열어주셔서 흔쾌하게 또 표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공약 중에 네. 그 아까 맞춤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래도 우리에게 어려운 나라들을 위한 어떤 그런 전략 또 목표 이런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제 선거운동의 슬로건이 투게더 위켄이었습니다. 투게더 위켄. 네, 스페셜 네. 올림픽 슬로건도 투게더 위켄이었는데요. 네. 결국은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제 장애인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더 많은 국가의 참여, 네. 더 많은 선수의 참여, 그리고 더 많은 종목의 신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국가와 더 많은 선수들이 벽 없이 네. 진입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특히 이제 저개발국은 아직도 패럴림픽에 전혀 출전하지 못하는 나라도 있고요. 네. 패럴림픽에 참가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선수 한두 명 네. 참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저개발국에 있어서의 장애인 스포츠의 확대가 결국 장애인 스포츠를 통한 장애인 인권 개선에 이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선진국과 저개발국이 함께 할 수 있는 네. 그런 모델을 우리가 가자 이렇게 주장하고 거기에 관련된 많은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좋네요. 그리고요. 사실 오늘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북한이 국제장애인올림픽 위원회 정식 정회원 국가로 인정받았다고 그러는데 네.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장애인 체육계에서 노력해주신 우리 전임 장애인 체육회장님을 비롯해서 네. 많은 분들께서 애써주신 덕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북한이 정식으로 IPC의 회원국이 되었어요. 너무나 저희가 큰 박수를 보냈고요. 네. 그 회의장에서 총회장에서 만난 우리 북한 대표단들도 적극적으로 우리 선거를 돕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좋은 분위기였는데요. 저는 늘 북한 인권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물론 정치적 인권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 또 가장 소외된 것부터 우리가 다가가는 것이 오히려 더 진정성이 있지 않을까. 물론 정치적 인권 부분은 저희가 참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많이 그렇죠.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쉽게 좀 개선해라 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또 장애인 인권이나 이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IPC에 가입을 했다는 것은 역시 또 북한에 있어서 이 북한 장애인들의 인권이 한 단계 좀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분 좋게 또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 나경원 집행위원님께서 역할도 좀 많이 클 것 같네요. 예, 앞으로 또 북한이 단순히 가입한 것에 그치지 않고 네. 이 패럴림픽에 적극적으로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아까 또 선진국과 저개발국이 함께하는 장애인 체육의 발전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더 관심 많이 기울이고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올해 사실 이제 큰 우리 장애인 체전이 있는데 바로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안 대회거든요. 네. 근데 우리 또 나경원 집행위원님께서 역할도 다양하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인천 장애인 아시안 게임에 대한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실질적으로 아시안 게임과 인천
아시안 장애인 게임이 네. 같이 열리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요. 네.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천 아시안 게임과 인천 아시안 장애인 게임이 한 달간의 간격을 두고 같이 열리게 됐다는 것이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러한 의미를 잘 살려서 우리가 좀 더 이번 아시안 장애인 게임에서는 한 단계 더 내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아 국가가 이제 48개국 정도의 회원국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시아 국가는 아직도 굉장히 장애인 스포츠가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인천 아시안 장애인 게임을 통해서 보다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 겉으로만 화려한 대회가 아니라 네. 안으로 내실화되어서 네. 실질적으로 이런 인천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그 아시아의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또 희망의 그런 네. 어떤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네요. 그리고 또 곧바로 이제 4년 이후에는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이 열리고 나서 평창 또 동계 우리 장애인 올림픽도 패러올림픽이 열리잖아요. 또 준비하는 시간이 사실 4년이라고 생각하면 길다고 생각하지만 짧을 것 같은데 집행위원께서는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또 있을까요? 사실 이제 평창 동계 패럴림픽이 네. 이제 동계 올림픽과 같이 이제 동시에 한 조직에서 열리는 최초의 패럴림픽입니다. 네. 그동안 이제 분리해서 열렸었죠. 그러니까 조직위가 이제 달랐는데 런던부터 지금 같은 조직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패럴림픽에 대해서 또 장점도 있지만 또 혹시나 소외될까 하는 우려도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씩 좀 꼼꼼히 챙겨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사실상 동계 패럴림픽은 참여국가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네. 아직은 그러니까 동계 종목에 참여하는 나라가 너무 적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더운 나라에서도 네. 제가 이제 이번에 IPC 총회에 가서 콜롬비아 대표를 만났는데요. 네. 그분이 하는 말씀이 눈은 없지만 우리 빙상장을 만들었다. 우리가 휠체어 컬링 같은 것에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시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평창 동계 패럴림픽을 준비하면서 단순히 그 대회를 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네. 우리가 지금 Actualizing Dream Project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통해서 네. 장애인 스포츠에 있어서의 동계 스포츠 종목의 확대에 좀 저희가 굉장히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또 네. 우리나라에서도 또 동계 스포츠는 조금 열악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요. 이번 평창 동계 패럴림픽을 계기로 해서 동계 종목의 활성화에 네. 저희 대한민국이 좀 앞장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우리 평창 동계 이제 올림픽 이후에 또 평창 우리 장애인 패럴림픽이 열리면 정말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도 많이 변하겠네요. 더더욱. 네.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스포츠 또 외국의 우리 장애인 스포츠 이 비교해 봤을 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스포츠인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사실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면을 봤을 때 지원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높이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부족하고요. 그런 건 있죠. 아래를 보면 이제 좀 우리가 그래도 낫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아직은 부족하죠. 네. 특히 이제 저는 이 장애인 스포츠를 그 긴 안목에서 보면 네. 실질적으로 지금 젊은 선수들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힘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에게 문호를 열고 은퇴한 선수들에게는 은퇴 후에 할 수 있는 일자리죠, 결국은. 그렇죠. 결국 스포츠를 하고 나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저희가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장애인 스포츠 교류가 또 하나의 새로운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의 일자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코이카라든지 이런 해외 원조 사업이 굉장히 우리가 지금 급속도로 신장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원조 예산도 늘고 있고요. 그중에서 장애인 스포츠 교류 예산의 비율을 높인다면 앞으로 우리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이 은퇴 후에 네.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제가 우리 나경원 IPC 집행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스포츠도 정말 많이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우리 위원님이 내시 않을까,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 대목에서요, 사실 저는, 우리 IPC, 나경원 집행위원님 오신다고 그래서 사실 저는 제일 떠오르는 게 그거였었어요. 뭐냐,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예.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어요. 예산도 적지요.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죠. 그런데 조직위원장을 맡으시면서 정말 성황리에 그리고 우리나라를 정말 국위선양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많이 알렸어요. 저는 그래서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뒷이야기도 한번 듣고 싶어요. 네. 어떠셨어요? 마음적으로 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스페셜 올림픽 정말 사고 친다 하는 생각으로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뭐 장애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보고 싶었어요. 네. 아직도 제가 왜 스페셜 올림픽 하려고 그러냐 하고 그 스페셜 올림픽 세계회장이 저한테 물어봤을 때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래서 제가 네. looking twice에서 looking once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지나가면 아직도 두 번 쳐다본다. 네. 왜냐, 자주 안 보니까 우리랑 똑같은 사회 구성원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다. 그래서 두 번 쳐다보는데 정말 이렇게 친숙해져서 이런 네. 대회를 통해서 친숙해져서 한 번만 쳐다보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다. 다만 생각은 두 번 해주는. 그래서 제가 이 스페셜 올림픽 하면서요, 뭐 예산상의 어려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네. 가장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것이 선수들만의 잔치가 돼서는 안 된다. 네. 한 분이라도 더 보게 하자가 저의 굉장히 큰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보신다면 한 분이라도 더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조금 네. 더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정말 모객 행위를 했고요. 네. 또 열심히 홍보 행위를 해서 네.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 홍보해 주셔갖고요. 인지도 조사를 해보니까요. 네. 대회 전에는 한 2%밖에 안 됐는데요. 네. 대회 끝날 때쯤 조사하니까 70%가 되더라고요. 70%가 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차이네요. 네, 그래서 정말 이건 기적이다 네.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는 작년 한 해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마음껏 행복하게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던 한 해인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재밌는 게요. 네. 70%였는데 한 석 달 있다 다시 조사하니까 인지도가 50%가 조금 안 되게 또 떨어졌더라고요. 뭐 시기성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금방 잊어버리세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기억하실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 네. 가지 또 한국 스페셜 올림픽위원회에서는 또 그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뭐 장애를 갖고 있고 장애인 당사자로서 우리 나경원 그 당시에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을 치르시면서 조직위원장을 맡고 계셨잖아요. 네. 정말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아유, 무슨 우리 장애인들로 말씀. 저렇게 열심히 뛰시는 분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요. 요번에 또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뭐 책을 하나 내셨다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어떤 책입니까? 제가 네. 그래서 우리 박마루 선생님 네. 하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예. 아, 책 이름은요, 무릎을 네. 굽히면 사랑이 보인답니다. 그 스페셜 올림픽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네. 그냥 날리기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공중에 그냥 날리기는. 그래서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선수들의 이야기,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 이런 네. 이야기를 엮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 베스트셀러가 되면 제가 좀 돈을 벌어볼까 처음엔 생각을 했는데요. 이 책의 인세는 네. 전부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셜 그러시구나. 올림픽에 기부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네. 제가 이 책 홍보를 위해서 네. 몇몇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걸 읽어본 네. 기자분들 중에서 오셔서 네. 책 읽으면서 짠했다, 눈물을 흘렸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네. 조금 한 분이라도 더 보시면 또 장애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게 됐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책을 한 분이라도 더 보시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잘 팔리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네, 예. 이제 한 달 좀 넘었는데요. 네. 좀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네. 한 분이라도 더 보셔서 장애인에 대해서 그렇구나 하고 한 번 더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네. 우리 나경원 IPC 집행위원님께서는 우리나라 장애인 스포츠의 중요성 어떤 걸 포인트를 맞추고 있어요? 저는 실질적으로 이제 스포츠 하면 네. 뭐
몇몇 사람들의 스포츠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엘리트 스포츠는 엘리트 스포츠대로 육성을 하지만 네. 결국 장애인 생활체육만큼 또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결국 스포츠의 접근성을 어떻게 높이는 것이 높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장애인 스포츠 시설을 위해서 우리가 시설을 따로 하기도 하는데 결국 그 시설이 뭐 전국적으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시설이 너무 멀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결국 비장애인들과 함께 이 장애인들이 스포츠 시설을 어떻게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부터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일정 시간 쿼터라든지 이런 네. 걸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 별도의 시설, 별도의 그런 환경보다는 네. 동네에서 쉽게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그렇죠. 예. 네.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나경원 IPC 집행위원님, 우리 새해 우리 장애인 가족이잖아요. 우리 장애인 가족들에게, 시청자분들에게 새해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는 청말띠라 그러죠. 푸른 말띠라 그러는데요. 저희가 이 펄펄 뛰는 말처럼 우리 용기 내서 우리 장애인 가족들 더 당당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는 애기 젖준다고요. 우리가 소리내서 얘기하지 않으면 생기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감 갖고 또 이제는 사회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해 청말띠에 모두들 건강하시고 더 당당한 그런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네, 우리 새해 인사 말씀을 들은 분들이 다 용기 낼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정말 오늘 우리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또 장애인 체육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나눠주신 우리 IPC 장애인 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이시죠. 우리 나경원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나경원 IPC 집행위원님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 많이 잘 들으셨죠? 우리 모두가요, 정말 용기를 내야 됩니다. 신년에.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저희 복지TV가요,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복지TV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